인간은 정말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성욕이 끼면 얘가 무슨 짓을 할지를 몰라.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 성욕을 활성화시키실 수도 있고 비활성화시키실 수도 있는 그 선택권이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부스팅하는 데 사용하라고 욕구를 넣어주었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사고와 성욕을 같이 막 붙여놨다 이거지. 이거는 남성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의력은 성욕으로 태울 것이냐, 정신을 부스팅하는 데 사용할 것이냐, 이거는 본인의 선택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결의 심리학입니다. 제가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막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왜 이야기를 나는 항상 끝까지 가지는 않아. 왜? 나는 이티제니까 두둥 계획된 게 아니면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저도 좀 조회수를 얻고 싶기 때문에 이티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느냐, 오늘은 끝까지 가본다 이거야. 남자의 성욕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파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갈 수 있는데 안 간 거예요. 지금까지 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조회수 1000 쳐맞고 나니까 이 채널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사실 지금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제가 또 너무 분석적으로 막 갈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좀 들을 만하게 구성을 잘 빼면서도 재미까지 잡아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규범에 대해서는 의문을 잘 제기하지 않는데요. 인간이라는 생물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남들이 하는 건 나도 다 해야 된다 이거야. 남들이 한다면 기괴한 행동도 기괴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특징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생활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길을 가시다가 강아지나 고양이, 어쩌면 생쥐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걔네들은요 항상 똑같이 끝낸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세, 똑같은 반응으로 끝낸단 말이에요. 얼굴도 따로 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은 매번 다르게 하고 싶어 할까요? 또 하나, 이 사회라는 시스템은요 너무나 명백한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게 만든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사회 어디에나 있는 것들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되거든요. 인간의 성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인데요. 이제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대부분의 포유류는 발정기라는 성적으로 수용적인 어떤 특정 기간이 있고, 나머지 기간에는 그 스위치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쎄빠지게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사냥하고 새끼를 기르고 멍하니 햇빛을 쬐기도 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남성도 여성도 1년 내내 성행위가 가능하고, 배란이라는 건 날짜를 따로 계산하지 않으면 뭐 언제가 가임기인조차도 알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고, 인간의 성욕이라는 건 가임기와는 무관하게 사춘기에 시작한 다음에 수십 년 동안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365일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되게 긴 얘기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 사회라는 걸 되게 큰 규모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큰 사회를 만든다라는 건 성을 통제하고 있는 그 생물만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인간이 동물뿐 아니라 외계인까지 포함해서 가장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 점은 바로 성을 상품화시켰다라는 점입니다. 포르노 산업 규모만 1000억 달러, 광고, 대중문화라는 건 사실상 성적인 이미지를 파는 것으로 수조 달러를 벌어들이는 산업인 건데, 더 황당한 점은 인간은 성적인 질투심 때문에 다른 인간, 같은 동족을 죽일 수도 있다는 점이죠. 동물들은 절대로 이러지는 않거든요. 수컷 사자끼리 막 맞짱을 떠서 지면 그때는 그냥 떠나는 거지. 내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가질 수 없는 내 여자를 잃었다 막 이랬다면서 저 새끼를 죽여버리겠다면서 3년 동안 막 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짝짓기가 완전히 좌절된 상황, 혹은 상대가 없는 상황, 혹은 물리적으로 내 몸에 상해를 입어서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에서도 밥을 굶어가면서 몇 년 몇 달에 걸쳐서 돌을 가시면서 치밀한 복수를 계획하실 수가 있거든요. 성적인 이 질투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셨겠지만, 이 성욕이라는 게요 사실상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배고파도 칼을 간다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번식과 상관없는 성적 행동을 하는 그런 동물들 많아요. 맞아요. 보노보노도 사회적 유대감을 위해서 짝짓기를 하고, 뭐 문어, 돌고래 이런 아이들도 사람과 조금은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그 규모가 인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노보노가 짝짓기하는 모습을 찍어서 그 실황을 뭐 스트리밍으로 조개받으면서 그것도 월정액의 멤버십까지 만들어갖고 팔지는 않잖아요. 또 돌고래 또한 성적으로 매력적인 암컷의 사진을 이용해서 보험 같은 걸 팔지 않습니다.
감정적 자극을 이 정도로 상업화, 산업화, 수익화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인 거다라고 주장하는 종은 이 지구상뿐 아니라 우주에서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인간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 규모 자체도, 집착 자체도 비교가 될 수가 없는데 더 신기한 건 인간이 이런 정신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성적인 무언가에 쏟아붓고 있고 시간과 자원을 본인의 성적 욕구를 위해서 쏟아붓고 있다는 건 정말 독특하고 기괴할 정도로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자가 암컷을 잃어가지고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돌을 갈아서 나를 세우고 있다면 걔는 이미 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자를 인간적인 느낌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듣고 계세요? 멘붕 오셨을 것 같은데 보통 남자들의 성형 콘텐츠라고 하면 산부인과 선생님들 막 나오셔가지고 막 까추가 어쩌고 허벅지가 이게 어떻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지금 논리적으로 가보고 있는데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마지막 중에 성욕을 통제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시간 없으시면 뒷부분 3분 정도만 보셔도 되거든요. 계속 함께 가보시죠. 하지만 사회라는 것은 제어 메커니즘이 존재해야 됩니다. 만일에 내가 어떤 종을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면 지금 설국열차에 하나의 종만 태우고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국열차라는 거는 계급과 식량을 가지고 통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죠. 하지만 저라면 평화로운 이 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싶다면 저는 당연히 성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신적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이 사회 바닥에 깔아놔야지 사람들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겠죠. 사람들끼리 서로 막 핥히고 상처내는데 집중하게 만들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통합보다는 분열이 낫겠죠. 그리고 인간의 성욕은 사람들을 움직이기가 너무 쉬워요. 전 세계 모든 인간에게 동시에 작용하는 글로벌 제어 시스템이죠. 언어가 달라도 사람들은 귀신같이 성적인데 에너지를 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자의 예를 들었듯이 성욕은 우리들 인간의 주의를 매력, 경쟁, 성과로 돌려버립니다. 만일에 뉴턴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사과나무가 아니라 틱톡 보고 있겠죠. 잘 풀려봐야 구글 엔지니어 이상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간이 순종적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짝짓기에 성공하고 싶다라는 욕망 때문입니다. 이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현실의 본질에 대한 불편한 질문들을 던지지 않고 여자를 만나는데 필요한 것들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나고 나면 평생을 가정에 갈아넣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요, 정말 절망적으로 무슨 대단한 천재가 인류사에 등장할 가능성 그 자체가 없다라고 봐요. 핸드폰,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성적인 경쟁을 거의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더 확산시키고 있거든요. 여자들은 다이어트에 미쳐있고 남자들은 과시에 미쳐있습니다. DNA에 각인된 이 욕구 때문에 사춘기부터 노년기까지의 모든 인간들이 본인의 정신적인 자원을 욕구를 쫓는 데 소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모습이고 이것이 본인의 욕망이고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연애 관련 유튜브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깔끔하게 꾸미고 여자 만나야 된다, 향수는 뭐를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는 유튜버죠. 눈치채셨죠? 제가 그거를 막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여자 만나고 싶어? 그러면 좀 꾸며야 되겠지?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지 않나요? 왜냐면 저 자체가 남자가 막 꾸미고 SNS에 사진 올리고 막 이런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여자나 남자나 본인의 모습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제 친구들도 거의 보면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데 안경 끼고 체크난방 입는 스타일의 인물들이 많고 저도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이 머리 풀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요, 이런 식의 개인화된 새창살에서 벗어나시려면 여자는 사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서 본인의 생활을 찾아가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2번 염색체는요, 2개의 염색체 쌍이 하나로 융화된 것인데요. 인간 염색체 중에 가장 긴 쌍으로 2개의 염색체가 합쳐진 지점을 관찰할 수가 있을 정도로 크고 중요한 염색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염색체가 자연적으로 융합하는 것을 로버트소니안 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염색체가 융합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장애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요인이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인간은 깨끗하게 융합이 돼서 성공적으로 생존한 다음에 그게 전 인류 전체로 퍼져나가서 보편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이 융합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이 염색체 융합이 인간의 지능, 언어, 고등인지 능력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해가지고 인간을 다른 영장류와 다르게 만들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인데요.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지능을 높여준 유전자 변형이라는 것이 동시에 해답에 집중하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성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진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AI에 의한 종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정말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성욕이 끼면 얘가 무슨 짓을 할지를 몰라. 그리고 배란과 임신 주기도 각 개인이 랜덤합니다. 지속적인 성행위 가능 주기, 계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배란 주기, 행동이 강한 동기를 주는 이 정신세계를 집어삼키는 이 성욕이 왜 있는 것일까라는 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유전자는 지능 하나만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지능과 산만함을 이 동시에 같이 발전시킨 걸까요? 이것은 인간의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공학적으로 설계된 것인데요.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 그 두 개가 같이 왔다는 건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혼자 하라는 것이고 깊은 사고활동을 해야 된다면 어떤 특정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욕이 강하다면 사고는 줄어듭니다. 사고를 하고 싶다면 성욕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경쟁을 하고 싶다면 성욕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 성욕을 활성화시키실 수도 있고 비활성화시키실 수도 있는 그 선택권이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성욕이란 것은 거대한 정신 에너지에 불을 붙일 수가 있는 휘발유 같은 거예요. 태워버릴 수도 있고 불을 붙일 수도 있다. 정신을 부스팅하는 데 사용하라고 욕구를 넣어주었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사고와 성욕을 같이 막 붙여놨다 이거지. 이거는 남성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의력은 성욕으로 태울 것이냐, 정신을 부스팅하는 데 사용할 것이냐, 이거는 본인의 선택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고활동을 하셔야 될 때는 어떤 환경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뉴턴에게 필요한 건 사과나무가 아니라 언덕과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류는 사실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연과 정적, 고요라는 것이 디폴트로 주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자연과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고요와 고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데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제 이것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